스펠링만 외운다면 공부 효과가 몹시 떨어집니다. 리스닝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9등급 영포자를 단 4개월 만에 5등급 끌어올려 4등급을 만든 형광펜 영어의 강혜진입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한 달에 2등급씩 향상한 결과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터득하여 서울 고려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영어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정말 오래 해오셨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시간 절약은 물론 리스닝, 프리토킹, 그리고 성적 향상까지 가능했습니다. 단어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단어에 관한 팁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 귀를 크게 열고 봐주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많이 가르쳤는데요.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또 빠지면 섭섭한 목동 등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단어를 귀로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자. 종이에 쓰는 대신 3번 이상 귀로 들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왜 단어를 절대 쓰면서 외우지 말라고 할까요? 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음에 신경 쓰기보다는 모양새에만 신경을 쓰면서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직청직해가 일단 안 됩니다. 단어를 띠리릭 이렇게 열었을 때, expect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발음을 익혀야 리스닝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외국인에게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그 반에 닥터, 여러분 의사라는 닥터라는 단어 아시죠? D-O-C-T-O-R. 그런데 그 단어를 독토알이라고 읽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영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외국인이 백날 그 오빠 앞에서 닥터를 해도 그 오빠는 본인이 외운 단어와 매칭을 시키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강 선생님, 우리는 외국인 만날 일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외국인을 만날 기회 뭘까요? 바로 리스닝 시간이에요. 수능의 리스닝 시간일 수도 있고 토익 토플의 리스닝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외국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리스닝 시간에 들려오는 이 단어를 탁 듣고 이해를 하고 이거 뜻은 뭐야? 라고 알아야 바로 그 단어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바쁜 수험생들은 잘 들으세요. 스펠링만 외운다면 공부 효과가 몹시 떨어집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학생은 잠을 쪼개어도 3등급, 4등급 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학생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성적 향상을 이루죠. 수험 기간은 절대적으로 시간 싸움입니다. 이건 수험생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육아랑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또 아빠들께서도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뭐 회사에서 뭐 야근하고 뭐하고 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시간 싸움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어를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면 리스닝 실력이 업 됩니다. 리스닝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꼭 귀로 들으면서 단어를 익히세요. 두 번째, 영어 단어는 책상에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영어 단어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와 단어 공부는 완전히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수험생의 경우 절대로 책상에서 단어를 외우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한 시간 낭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중얼중얼 외우면서 들으세요. 헬스장 가시는 길에 이어폰 끼고 들으시고 또 강아지와 산책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시간 아깝잖아요. 특히 수험생의 경우 밥을 먹으면서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여러분 책상에서 할 건요 단어 외우기가 아니라 독해입니다. 책상에서 단어를 외운다는 건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일이고요. 하지만 독해는 반드시 책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그 작업은 반드시 책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문과 함께 단어를 외우세요. 단어만 딱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 단어 하나만 딱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요. 이번에 뭐 시험이 어째서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요.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단어를 정말 그 단어 하나만 딱 외우는 건 정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단어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외워야 합니다. 제대로 외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단어책 집에 다 갖고 계시죠?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러면 거기 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자들이 왜 예문을 넣어놨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발전국이라고 하나요?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죠. 뜻은 발전된 발전된 나라나 선진국이나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dvance라는 단어를 외우자고 하면 학생들이 advance만 딱 외워요. 그런데 수능에서 advance라는 단어가 쓰이는 자주 나오는 구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면 advanced country 그 예문을 또는 그 예로 나와 있는 구를 같이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몇 초 더 투자해서 그것까지 같이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그맣게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조그만 글자를 같이 오늘부터 보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방대하다, 단어가 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면 수능, 토플이면 토플, 토익이면 토익 다 그 단어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외울 때 자주 쓰이는 구문, 문장을 꼭 같이 외우세요. 자,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모 남고의 이건 비밀인데요. 그 일진 학생이에요. 그 학생을 제가 단 4개월 만에 5등급을 향상시킨 비법이에요. 그 학생은 비동사의 변형도 잘 몰랐어요. MR is, was, were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걸 잘 헷갈려 하더라고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입에서 딱 나오지 않고 will이나 can이라는 조동사도 모르고 factory라는 단어도 모르고 이런 학생을 제가 단 4개월 만에 5등급을 향상시킨 이 비법입니다. 자, 3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귀로 들으면서 발음과 리스닝을 동시에 잡자. 둘째, 책상에서 공부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자. 이어폰을 끼고 걸으면서 요리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외우자. 셋째, 예문과 함께 외우자. 영어를 터득하고 저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언어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지금 시작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강 선생이 알려드리는 노하우로 공부하시면 영단어의 뚜렷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형광펜 영어의 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